백범 김구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전남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광복 직후에는 광주에 마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의 인연을 되짚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주 전남의 주요 관광지와 시설이 무료로 개방되거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수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무안에서는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암살엔 백범 김구 선생이 나오는데요. 김구 선생은 광주 전남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과의 인연을 기리는 기념관이 광주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백범 선생은 구름같이 모인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백범 선생은 이 과정에서 광주천에서 움막을 짓고 힘들게 사는 귀국 동포들의 사연을 듣고 그동안 선물 받은 후원품들을 희사했습니다. 군이 나보고 보관하라고 해서 내가 보관했다가 난 이제 목록을 또 작성을 하라고 해서 내가 전부 목록을 작성을 했죠.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광주 학동에 4평 남짓한 집 100채가 들어섰습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하게 살라는 뜻을 담아서 백화마을이 조성됐고 세월이 흘러서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백범의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백범 선생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중위를 처단하고 도피하던 중 보성군 등량면과 광주 증심사 등에 머물며 남도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존하기 위해 등량면 쇠실마을에도 기념관이 건립됐습니다.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약 40여 일설이 있고 50여 일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은거를 하고 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광복과 남북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높은 뜻이 남도 땅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임시 공휴일인 내일부터 주요 관광지나 시설이 무료 개방되거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디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송정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사흘 연휴 첫날인 내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내일 하루 종일은 물론 오늘 고속도로에 들어왔다가 내일 빠져나가는 차량과 내일 고속도로에 들어왔다 모레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를 면제받습니다. 하이패스 부착 차량은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임시 휴일이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라고 하니까 고속도로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광주 이순환도로는 그대로 요금을 받습니다. 헬로우 아트전과 원로작가 초대전 등이 열리는 광주 시립미술관, 국립광주과학관과 염주 실내빙상장은 내일부터 하루나 길게는 사흘씩 무료 개방됩니다. 담양구는 내일 하루 종로공과 소세원 등을, 나주시는 영상 테마파크를, 진도구는 관내 주요 관광지와 문화체육시설을, 여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합니다. 또 순천시는 순천망과 생태공원 입장료 등을 50% 할인하고 나주시는 황포도배 요금을 50% 할인해줍니다. 애들 평소에 못 보던 거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어디 가는 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좋죠. 한편 광복 70주년 황금 연휴를 맞아 여수에서는 범선축제가, 해남에서는 썸머 캠핑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등 다채로운 축제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실천하고 조건 없이 남북 간 대화를 시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세계가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은 전쟁에 대한 망상을 접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할 바지선이 이번 주 사고해역에 도착해서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인양 준비에 앞서서 정부가 설명회를 열었는데 어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바닷속에서 90도 기울어진 채 왼편으로 누워있는 세월호. 부력을 이용해 뱃머리를 들어올린 뒤 배 아래에 설치한 철제빔을 크레인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인양됩니다. 수심 23m까지 끌어올려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플로팅 도크에 올려 목포 신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세월호 인양 사업자로 선정된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이 내놓은 인양 계획입니다. 16년
6월 말까지 예상을 합니다. 6월 말까지 선체 인양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 설치, 선체 인양, 운송, 하역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상하이에서 인력 150여 명을 태우고 출발한 작업 바지선과 예인선은 오는 15일 사고해역에 도착해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진도군 어민들에게 인양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인양 작업 중에는 반경 2km 이내 통항이 불가하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구체적 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어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올 10월 중순부터는 내년에 이 포자 가격이 들어가야 우리가 내년 3월 중순부터 이 포자를 해내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마을로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아직까지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한참 지금 생산 올릴 때거든요, 저희들은. 일단은요, 그 부분은 진도군에다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진도군에다 해가지고 또 우리가 연락 받으려면 협의해가지고 받으려면 그것이 한 달이 될 줄, 2달이 될 줄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정부와 인양업체는 올해 현장 조사와 남아있는 기름 제거, 실종자 유실 방지 그물망 설치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3월 본격적인 선체 인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축제죠. 전국 해양 스포츠제전이 여수에서 시작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탁 트인 남해를 시원하게 가르는 요트 행렬. 선수들은 요트에 몸을 맡긴 채 서로 앞다퉈 나아갑니다. 한여름에 시원한 바다를 맞으면서 하는 게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올해로 10번째인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핀수영과 카누, 트라이애슬론 등 모두 8개 종목에서 선수들의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선 대형 범선을 직접 타볼 수 있는 국제 범선 축제와 함께 물놀이 체험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대회 기간 박람회장에선 국제 청소년 축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양 레저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해양 스포츠 제전엔 선수단을 포함해 모두 5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동양 최대 백년자 생진 무안에서는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축제와 연휴가 겹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3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저수지가 푸른 연잎으로 뒤덮였습니다. 초록빛 사이로 백년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흰 꽃망울을 터뜨렸고 홍련과 수련, 여름철 저녁에 꽃을 피우는 밤의 여왕 빅토리아 연까지 무안 회산 백년지가 연꽃 세상이 됐습니다. 동양에서 최고로 많이 연꽃이 피는 곳이라고 해서 와봤는데요. 정말 멋있고요. 정말 와보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가장 더운 여름날 광활한 면적에서 치러지는 무안 연꽃축제. 연잎 사이와 산책로 등에 물 한 개가 피어오르도록 해 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됐고 얼음집 등 체험시설도 갖춰졌습니다. 밖에는 더웠는데 안에 가니까 얼음도 많고 엄청 시원했어요. 연요리 경연대회와 무궁화 축제 등 연꽃 축제 속 또 다른 축제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신비의 연꽃길 보트 탐사와 물놀이장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 중입니다. 백년은 은은한 향기를 맡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맑아지면서 가슴에는 새로운 의욕이 생겨나는 아주 힐링의 좋은 연꽃 축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연잎 물결이 일렁이는 회산 백년지. 한여름 무더위마저 연꽃 향기 속에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쉬운 해고와 노동시장의 하향 평준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용득 최고위원을 비롯한 노동위원회는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고용 불안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재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윤곽이 드러난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은 자동차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사례와 비슷합니다.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타 큐슈의 사례를 한신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 큐슈.
1970년대 초반까지 농업과 광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타 지역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1975년 닛산 자동차를 시작으로 도요타 등 4개의 완성차 공장이 입주해 2013년에는 154만 대 생산과 50만 고용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불모지가 이처럼 변모한 데는 정부와 지자체의 SOC와 보조금 등 적극적 지원이 바탕이 됐습니다. 석탄 또는 철광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냥 싹 밀어버리고 자동차 산업에 걸맞도록 인프라를 해줬고. 광산 노동자들을 제조 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대신 자동차 업체는 지역 업체의 부품 납품 비율을 늘리는 등 공존의 지혜를 짜낸 것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광업이나 전자부품 업체가 자동차 부품 업체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현재의 모습을 갖춘 든든한 발판이 됐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그 단지보다는 새로운 단지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단지는 아시아 시장을 일본에서 관심을 갖고 그 패권을 잡겠다.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했던 거거든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제조업의 새 활력을 마련하려는 광주시의 기타 규슈 사례는 시사점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고용에 따른 노동조건을 묻는 비정규직의 목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않고 전환될 근로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만을 강요했다며 광주시의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떠올라 수산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시전동 선소유적지 인근 바다와 갯벌에서는 망둥어 등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일대에는 적조가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바다를 향하는 주변 하수구에서 최근 심한 악취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구청의 직원 채용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무진 서구청장이 최근 본인의 선거 캠프 관련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또다시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조속히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